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느냐? 앞에도 우리 계속 단서에 나왔잖아. 뭐가 없을 때?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공기저항과 마찰이 현실 세계에서는 있죠. 있으니까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떠냐? 보존되지 않겠죠. 도대체 어떤 에너지로 그러면? 자, 감열제는 뭐냐면 온도가 약간 올라가잖아.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종입니다. 색깔이.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온도는 뭡니까? 온도의 정의가 뭐야? 과학은 정의하는 거냐? 온도의 정의는 평균적인 입자들의 운동에너지 크기입니다. 평균적인 입자들의 운동에너지 크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온도는 언제 올라가나요? 열을 받으면 올라가죠. 열 에너지가 생기면 그걸 입자들이 흡수하면 그래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가. 자, 이렇게 했어요, 시험은. 그래서 수레를 일정한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포가 가멸지에 문질러지면서 마찰 현상이 생겨요. 너희 종이에다가 이렇게 지우개로 빡빡빡빡빡 지우고 만져보면 따뜻하죠? 겁니다. 그럼 사실은 공기저항도 마찰의 일종이에요. 공기와 부딪히면서 공기에게서 저항을 받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저항에 의해서도 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번지점프를 할 때요. 번지점프 해보잖아. 점프하면 이러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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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러죠. 본 적은 있죠. 만약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계속 뿅뿅뿅뿅뿅 이래야 돼요. 그쵸? 근데 보존이 안 되니까 멈추는 거지.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당겼다 놓으면 계속 뿅뿅뿅뿅뿅 해야 되는데 아니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져요. 그쵸?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면 도대체 내가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랬지? 없어지는 게 아니랬지?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느냐예요. 결과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AH일 때 미치 에너지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조금밖에 미끄러져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찰을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비위치일 때는 내려오면서 계속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좀 증가하죠. 그랬다가 시시점에는 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 이거를 우리 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카트 아줌마, 카트 끄는 아줌마 얘기해줬죠. 그때 카트가 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겠어? 바닥과 카트 사이에서의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반대쪽으로 그 마찰력이 빼앗는 일이 있다. 마찰력이 빼앗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빼앗는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소멸하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모든 에너지를 합한 값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면서 열 에너지의 변화량이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일과 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줄이라고 하는 실험 물리학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래요. 축바퀴가 있죠. 우리 도림이 배웠으니까 축바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거운 추를 올려놔요. 그럼 이 추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부드럽게 운동을 해서 아래쪽까지 갈 때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위치 에너지만큼 여기 축바퀴에 의해서 이 회전공이 돌아요. 그러면 이 물 속에 잠겨있는 회전 날개가 돌거든. 그럼 물과 날개 사이에 마찰이 생기죠? 그러면 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와 이 물의 온도가 높아진 걸 이용해서 물이 받은 열을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물이 받은 열은? 기억나요? Q는 Tm 델타 T. 기억나나요? 온도 변화, 물의 질량,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물의 비열. 이렇게 해서 열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과 한 일, 이건 뭐예요? 어차피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내가 뭘 했어? 중력이 해줄 일이랬죠? 이게 뭐가 돼요? 만약에 얘가 질량이 m이면 얘는 뭐가 돼요? EmGH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열을 이제 계산해가지고 Q를 여기다가 놓고요. 이걸 등식으로 꾸미기 위해서 상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상수. 이건 단위가 아니에요. 그냥 상수예요. 그쵸? J.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면 J는 뭐가 되느냐면요. 이렇게 돼요. Q분의 EmG가 됩니다. 근데 얘는 단위가 줄이고요. 얘는 단위가 칼로리입니다. 킬로칼로리. 우리가 여기 물을 비열이 1kg,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 킬로그램 도시. 질량의 킬로그램 단위고요. 온도 변화는 뭐 도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이게 뭘 뜻하냐? 요거 우리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줄 단위와 킬로칼로리 단위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킬로칼로리당 몇 줄이냐를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럼 1킬로칼로리당 몇 줄이 나왔냐? 이 실험을 통해서 약 4.2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킬로칼로리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런 말이죠. 4.2 곱하기 10의 3승. 4.2 곱하기 10의 3승이 얼마예요? 4,200줄. 이죠? 4,200줄. 이게 약 얼마라는 겁니까? 1kcal라는 거죠. 자, 4,200줄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로 전환된다면 1kcal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킬로줄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약 4.2kJ 이 1kcal에 맞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좋아. 졸리면 서서
사실 우리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있지? 뭐 맥스웰 이런 사람 다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줄, 헤르츠 이런 사람들은 실험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가 이론을 만들면 실험 물리학자는 그게 맞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실험 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1의 단위, 에너지 단위를 J 해서 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헤르츠 얘기가 나올 텐데 헤르츠는 우리 진동수의 단위죠. 헤르츠 그것도 실험 물리학. 그래서 결국 열과 일과의 관계는 서로 전환되는 것이다. 3포로 물체에 일을 하면 열이 발생하고 손바닥 비비면 저건 또 손과 손이 서로 일을 주고받는 거죠. 열이 발생해 따뜻해지고 모래 들어있는 통을 흔들면 저것도 역학적 에너지죠. 모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이 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예요? 주전자 끓이면 물이 끓으면서 뚜껑을 들썩들썩. 그렇죠.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지는 거. 이게 탁구공에 이걸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일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더라. 자, 연력학 1법칙을 잠깐 볼 텐데 연력학 1법칙은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총 에너지.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이 입자들은 아까 내가 온도의 정의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적인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기체일 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도 특히 이상 기체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물체가 열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활발해진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입자와 입자가 멀어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지구와 너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지. 그러니까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들끼리 서로 멀어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요. 즉, 이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체가 열팽창이라는 걸 하죠. 기체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기체가 열팽창을 하면서 주변을 밀어내죠, 밖으로. 그럼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에게 에너지를 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물체에게 에너지를 주었다. 열을 주었다고 할게요. 에너지를 주었다. 그러면 그 물체는요, 부피 팽창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됐지? 근데 열 에너지를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끼리의 거리가 멀어지고 활발해진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온도로서 측정이 되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 이렇게 생각. 이거 몰라야 됩니다. 이건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됩니다. 이게 열역학 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그 에너지의 일부는 그 물체가 자기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고 일부는 외부에 일해주는 데 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1,000원 줬어요. 800원 사탕 사 먹었어? 200원은 남았죠. 이거 똑같아요. 이 200원은 뭐가 되는 거야? 내 재산의 증가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고체도 마찬가지.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고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크기는 온도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쉬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열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전도란 열받은 입자가 열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입자들을 운동시켜서 열이 먼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주로 고체에서 잘 일어나죠. 자, 대류, 유체에서 일어나죠.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고체하고는 다르게. 그럼 열받은 부분에 액체나 기체는 부피가 커지면서 열받지 않은 부분에 비해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럼 그 부분에 액체나 기체는 상승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아직 열을 덜 받은 액체나 기체는 밀도가 크니까 하강하면서 원래 가열받는 자리로 오겠죠. 그럼 계속 순환을 하면서 전체가 따뜻해지게 되죠. 그래서 대류는 유체나 기체에서 잘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식입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둘은 매질이 있어야 돼요. 얘는 고체 입자, 얘는 액체나 기체 입자. 근데 복사는 매질이 없는 우주를 통해서도 지구로 전달이 되죠. 자그마치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전달됩니다. 근데 중간에 매질이 없어요. 매질 없이도 전달될 수 있죠. 빛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열 전달 과정은 에너지가 열로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열과 같이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다 총량은 변하잖아요. 전도의 경우 모닥불의 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열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보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닥불의 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뭐예요? 모닥불 피우면 나무가 뜨거워지고 그 주변에 공기가 뜨거워지잖아. 운동 에너지. 그러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죠. 열로 전환되어서 에너지가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곧 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 영도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이거를 0도에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냥 바뀔 수 있나요? 물로? 못 바꾸죠. 0도의 얼음을 0도의 물로 바꾸려면 열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열의 정의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 말고 또 있죠.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때는 상태를 변화시켜요. 온도는 변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100도의 물을 100도의 수증기로 만들려면 열을 줘야 돼요.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하니까 우리가 숨어있는 열이라는 뜻으로 잡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걸 유해열, 이거를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기화열. 근데 이게 꽤 커요. 얘가 대략 80 정도 돼요. 80 칼로리 정도.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크긴지 알려줄게요. 자, 물 1g을 80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근데 물 1g을 얼음 1g을 물 1g으로 만드는데 그 정도의 열이 필요하다. 되게 크죠? 얘는 더 커요. 얘는 540이에요. 540. 잡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채워 넣으면 그 안에다가 뭐 과일 넣고 뭐 음료수 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죠? 얼음 다 안 녹았는데 이미 음료수는 시원해져요. 왜? 얼음이 유해열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은 조금만 녹아도 열을 굉장히 많이 뺏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카페 가면 증기 이용해서 우유 데워주죠. 그거 못 봤나? 우유, 찬 우유를 갖다가 증기가 나오는 곳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증기를 딱 해주잖아. 그럼 칙 하면서 우유가 갑자기 확 데워져요. 거기 수증기가 나와요.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열을 공급해줘요. 굉장히 큰 열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될 때는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쵸? 액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화열과 액화열은 크기가 같겠죠? 같은 양이라면. 요 열이 바로 태풍 에너지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태풍 에너지는. 그래서 요거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언제 열이 방출되고 언제 열이 없어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열은 계속 주고 있는데 녹을 때 온도 변화가 없어요. 끓을 때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구간이 어때요? 여기 훨씬 길어. 이거 더 길어야 돼요, 사실은. 훨씬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필요한 열이 여기서 필요한 열에 대략 한 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같은 가열 장치라면. 상태 변화가 끝나야 비로소 온도가 증가합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봐봐. 날씨가 흐리잖아. 날씨가 흐려지고 막 구름이 생기잖아. 그러면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져. 왜 그럴까? 수증기가 물이 되잖아. 구름은 물이죠. 수증기가 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잡열을 방출을.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언제 덥게 느껴지냐면 소나기 내리기 직전에 굉장히 덥게 느껴져요. 왜? 수증기가 막 물로 막 변하거든요. 그러다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해요. 왜 그렇죠? 비가 내리면서 빗방울의 표면에 있는 물입자가 수증기로 다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화열을 주변에서 흡수해가요. 자, 기상현상 한번 볼까요? 자, 비. 이거 너희들 중3 과정에서 배운 거 기억나나? 중3 맞나? 중2죠? 그 날씨와 우리 생활에서 배울 때. 비는 구름 어떻게 만들어져요? 빙정설, 병합설. 기억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균등 가열이 돼요. 주변보다 열을 많이 받거나 온도가 높은 공기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변 기압이 낮아지고 단열 팽창을 하죠. 팽창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빙전과 물방울이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물방울의 크기가 약 10,000배 정도 자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떨어질 때 빙전과 같이 떨어지죠. 근데 이 빙전이 녹으면 비가 되는 거고, 이 빙전이 안 녹고 떨어지면 우박이나 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예요, 비. 그 다음 구름. 구름은 금방 얘기했고요. 바람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가열을 받아도 어때요?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에서는 하강 기류가. 그래서 낮에는 태풍이 불죠. 이런 거 태풍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다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95조부터. 참 앞에 그 실력업 문제이죠. 이게 너희들이 굳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장 풀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업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고난도 문제하고 실력업 이런 거는 제외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빨리 물리를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심화 수업을 할 때 그때 풀어볼게요. 지금은 푸는 것 자체가 좀 너희들한테 고문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